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이 이름을 그냥 19세기 화가 이렇게만 기억하면 정말 섭섭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은 시대를 수십 년이나 앞서간 뭐랄까 미술계의 진짜 혁명가였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위대한 예술가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시죠.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터너의 예술세계 전체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그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똑같이 그리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한테 주는 어떤 격렬한 감정, 그 본질을 캔버스에 담고 싶어 했죠. 바로 이 작품을 한번 보세요. 와, 이건 뭐 혼동 그 자체죠. 채착에 몰아치는 눈보라랑 저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증기선 하나가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 뒤에는요, 진짜 영화 같은 탄생 비화가 숨어 있습니다. 네, 터너가 직접 한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려 4시간 동안이나 배 돛대에 자기 몸을 묻고 그 자연의 광기를 온몸으로 그냥 다 받아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술에 대한 그의 뭐랄까 거의 급진적이다 싶을 정도의 헌신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돛대에 몸을 묶었던 노년의 거장, 처음부터 이런 괴짜는 아니었어요. 그의 후기 작품에서 보이는 이런 혁신적인 모습은요, 아주 탄탄한, 순수한 천재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피어난 거거든요. 자, 그의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의 성장 속도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13살에 벌써 왕립 아카데미에 그림을 내걸고 14살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18살에 자기 화실을 차리고 27살에는 왕립 아카데미 정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깨부술 그 미술계의 모든 규칙들을 누구보다도 빨리 완벽하게 마스터해버린 셈이죠. 자, 이제 터너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숭고함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경외심이 들면서도 동시에 좀 무섭기까지 한 그런 자연과 산업의 거대한 힘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의 예술의 심장이었던 겁니다. 터너는 그냥 예쁜 풍경만 그린 화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작품 비, 증기, 그리고 속도를 한번 보세요. 뿌연 비와 안개, 그러니까 저 자연의 힘 속을 저기 검은 증기를 막 내뿜는 기차, 근대의 힘이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고 있죠. 그는 바로 이런 거, 자기 시대의 가장 큰 드라마, 즉 자연과 산업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그 순간을 포착했던 겁니다. 그는 빛과 질감, 이 에너지를 담아내려고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기존 방식은 다 파괴해버렸죠. 물감을 아주 두껍게 쌓아 올리는 임파스토 기법도 썼고요. 젖은 물감 위에 소금을 팍팍 뿌려서 독특한 질감을 만들기도 했어요. 심지어 붓이 아니라 손가락, 손바닥, 손톱으로 물감을 긁어내면서 그 원초적인 느낌을 표현했죠.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자, 이제 그의 말년 작품들로 한번 가볼까요? 이 시기에 이르면요, 터너는 이제 뚜렷한 형태 같은 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보다 더 깊은 본질, 그러니까 순수한 빛과 감정 그 자체를 쫓기 시작하죠. 이 두 그림을 보면 그의 예술적 변화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초기 작품은 어때요? 장소를 아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후기 작품을 보세요. 이건 그냥 장소의 분위기, 그 에너지 자체를 그려버린 겁니다. 형태는 거의 다 해체되고 오직 빛과 색의 소용돌이만 남아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그는 무려 반세기나 먼저 미래의 미술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등장할 주요 현대 미술 사조들을 그는 이미 캔버스 위에서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인상주의의 아버지 클로드 모네가 직접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터너가 없었다면 인상주의도 없었을 것이다. 이 한마디가 터너가 후대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터너로부터 시작해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예술가들에게로 이어지는 이 직접적인 계보가 보이는 거예요.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빛, 표현주의자들이 담아내려 했던 그 격렬한 감정, 그리고 추상미술가들이 탐구했던 색채,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바로 터너가 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이 어마어마한 유산의 스케일을 직접 보면서 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평생 그린 유화 작품만 해도 300점이 넘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요.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가 남긴 스케치와 수채화는 무려 19,000점 이상이에요. 19,000점. 와. 그의 창작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이 위대한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런던의 테이트 브리튼 박물관에 가면요. 이 작품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요. 심지어 터너만을 위한 전용 전시관에서 수많은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단순히 작품에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터너상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살아 숨쉬고 있죠.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현대 미술상은 그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그 혁신과 도전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터너의 예술은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는 증기기관차의 속도와 폭풍우의 공포를 캔버스에 담아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복잡한 세상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디지털 정보의 소용돌이,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 혹은 전 세계가 연결되면서 느끼는 어떤 희망 같은 감정들.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요? 아마 터너였다면 지금도 붓을 들고 그 답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요?